태풍 하이선이 충북은 비껴갔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번의 비바람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몇 차례 더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코아래로 내려 쓴 80대 승객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버스를 탄 지 나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투자라고 속여 원금까지 뜯어내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재무설계사 명의까지 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충북에도 한때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동쪽으로 옮겨갔지만 비바람에 벼들이 쓰러지고 나무가 도로로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누런 들녘에서 나달이 잇기 시작한 벼가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긴 장막 끝에 잇따라 북상한 태풍 때문에 수확을 앞둔 벼들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썩지 않게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일손이 없다 보니 농민들은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품이 넘어 들어가갖고 이거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아주 농민들. 너무 일찍 쓰러졌기 때문에 결실에 아주 차질이 많을 것 같아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충북에는 한때 초속 21.6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산비탈면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며 주차된 차가 파손됐고 충주와 음성, 진천에서도 나무가 도로와 집을 덮쳤습니다. 옥천에선 4층짜리 빌라 지하에 빗물이 들어서면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이번에도 충북을 비껴갔지만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을 몰고 와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많은 수증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9일인 수요일과 10일인 목요일에는 기압고 영향으로 충청북도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강풍으로 한때 결항됐던 청주 제주 간 항공편은 모두 정상화됐고 각 시군 하상도로와 둔치 주차장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올 가을은 태풍이 몇 차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 쓴 80대 승객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30분 넘게 버스를 탔는데 나흘 뒤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충북 82번 확진자인 8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겼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시내버스를 탔는데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려 쓰고 30분 넘게 이동했습니다. 일명 턱스크를 한 이 승객 때문에 버스기사와 승객 등 밀접 접촉자 9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청주시는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이 남성의 버스 탑승 사실을 알게 됐고 CCTV를 분석해 마스크 불량 착용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를 하셔서 직접 조사를 받은 다음에 위법의 경중 여부를 따져서 벌금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충북은 지난 5일 이후 확진세가 주춤하지만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청주와 충주 등 지자체는 추석 연휴 동안 친지 방문과 성묘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 간소화해서 추석을 맞이하도록 부탁을 올리고 충청북도는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터미널과 기차역에 열간지 카메라 설치 대수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축제 계절이라는 가을이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끌기 위한 온라인상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 도의회 의장실. 요즘 의장 일과 가운데 하나가 각종 축제와 행사의 인사말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 온라인으로 개막하는 충북 청년축제 인사말 녹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년축제에서 처음 운영되는 백인 토론회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비대면 온라인 축제가 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접속자가 조금이라도 더 머물도록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연예인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 충북 청년축제는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접속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체험을 공모하도록 상품까지 내걸었습니다. 오래 잡기 위해서는 뭔가 중간중간에 랜덤으로 상품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으로 전환된 농산물 축제들도 성패를 좌우할 농산물 판매에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프라인 축제가 대부분 취소돼 판매 실적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최근 20, 30대의 온라인 농수산물 구입이 늘고 있어 충북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널리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개막을 앞둔 충주무예영화제와 청남대 임시정부 행정수반 동산개소 등도 홍보 영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에 맞닥뜨린 지역 축제들. 본물을 이루는 비대면 온라인 축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대됐지만 충북도 내 대학들의 2학기 등록률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한 국립대의 2학기 등록률은 90.7%로 지난해 2학기보다 소폭 올랐고 한 사립대는 91.6%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가 줄었지만 우려했던 정도의 미등록 사태는 없었습니다. 청주의 한 전문대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89.2%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재난지원 특별장학금이 지급돼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해외 어학연수가 불가능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투자할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대일로 접근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재무설계사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피해자 김모 씨가 한 금거래 사이트를 알게 된 건 지난 8월. 손실 없이 큰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가 시작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금융 전문가처럼 보이는 프로필에 알려준 대로 시험 삼아 해본 거래가 100%의 수익률을 내면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원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되더라고요. 출금을 해봤어요. 믿을 수 있나 싶어갖고 40만 원을 출금하니까 통장에 다 돈이 들어와요. 믿을만 하구나. 결국 김 씨는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했는데 문제는 늘어난 수익금을 되찾으려 할 때 불거졌습니다. 원금에 비해 수익이 너무 많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래 조작 의심을 받았다며 차익을 줄여야 출금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투자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송금을 했는데 비슷한 요구는 2차례 더 계속됐고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방송에 제보하겠다 그러니까 너 강제 탈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접속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차단이 된 거죠, 저쪽에서도. 사기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재무설계사 명의로 접근해 쉽게 속는 건데 이름과 사진, 자격증까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제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이 와서 자기 돈 돌려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사이트 주소마저 수시로 바꿔 추적도 쉽지 않은 상태. 금감원은 섣불리 돈을 보내기 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나 1332 콜센터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가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 개발 현대화 사업 건축을 지난 4일자로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가경동 고속터미널 자리에는 터미널과 문화, 판매, 숙박시설을 포함한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상업시설과 258가구가 입주하는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는 오는 12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고속버스 승하차는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천시 올 하반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평생학습관의 21개 강좌를 스마트폰과 네이버 밴드, 줌 등을 이용한 비대면 쌍방향 강의로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앞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과 직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이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2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는 물 관련 입법과 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7개국 17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지난해 설립됐습니다. 취임식은 오는 9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하고 온라인 등교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심리 방역도 강화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일명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 담임 학생,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꾀하고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수시로 안내하는 한편 에듀 힐링 프로그램도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관계기관 등과 함께 특별반을 구성해 합동 교회 생활교육과 캠페인 활동도 전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가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올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만 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